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성이고 늘 보기만 하다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함 속에 살아서 그런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젊어서 놀면 뭐하냐 하는 마음에 회사 일이 끝나도 저녁에 알바를 하면서 늘 투잡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을 쓸 일이 딱히 없었고 그 덕에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집안 사정이 좋아지며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지만 전 늘 집이 없는 서러움을 겪으면서 살아서 그런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알아서 잘 사시고 제 밑에 4살 어린 남동생만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게 완벽하겠다 할 때쯤 제 나이 30살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작은 돈을 무작정 모으기만 한 건 아니었고 재테크 공부도 하면서 작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으로 불리면서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하고 집으로 가던 날 온 가족이 절 기다리며 케이크에 맛있는 음식들을 한 상 차려두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진짜 내 딸이지만 장하고 기특하다. 너 나이에 그렇게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딸은 더 큰 사람이 될 거다. 정말 고생했어. 혜진아 정말 고생했고 엄마랑 아빠가 못나서 네가 그렇게 이 악물고 산 건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면서도 결과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행이지 싶다. 내 딸 수고했어. 아니야. 우리 집에 어려운 적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거야. 난 그래서 현재 이 삶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 고마워. 이게 다 엄마랑 아빠 덕분이야. 그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축하 파티도 하고 전 그 이후로도 돈도 열심히 벌고 모으면서 재테크도 열심히 한 결과 1.5룸 정도의 오피스텔 하나를 더 샀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월세를 받으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가 되었기에 투잡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회사 일만 하면서 이제는 여유를 즐겼어요. 좋았습니다. 20대 내내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산 결과로 남은 생을 정말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유가 생기니 연애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여유가 있으니 상대가 꼭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도 괜찮은 사람인 인성이 좋으며 합이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어요.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고 있다던 남편도 어려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그 말을 듣는데 공감이 되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잘 만났죠.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의논을 한 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원래 제 아파트에서 살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 회사가 너무 멀어서 집을 새로 구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서로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오픈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치만 뭐 빚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유가 있었고 신용도도 좋은 편이라서 제 앞으로 이것저것 해가며 집도 구하고 살림살도 채우고 했죠. 결혼하고 보니 혼자 살게 된 신우가 조금 걱정스럽긴 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신우가 일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나와 사니 얼떨결에 혼자 살게 되어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싶었죠. 자주까진 아니어도 꼭 시간을 내서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남동생도 있고 부모님 모두 다 같이 계시니까 그나마 괜찮았죠. 연애할 때는 모르던 부분들이 같이 살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연애 때도 게임을 즐겨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의 중독 수준이었죠. 퇴근하면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으려고 하고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출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피곤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한 번은 뭐라고 했습니다. 여보, 게임 좀 적당히 즐길 수 없어? 지금은 무슨 중독 수준이야. 결혼을 같이 했는데 왜 내가 집안 살림을 다 해? 어머님은 당신 엄마니까 이해하고 군말 없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밥 해줬으면 고마우니 설거지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빨래라도 돌리던가 쓰레기라도 버려주던가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겠어?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당신도 퇴근하고 나면 책 읽고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나도 똑같은 거지. 내가 그렇다고 게임에 빠져서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대화의 핵심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이 게임을 하든 취미생활을 즐기든 어디까지나 즐기는 수준으로 해야지. 당신 할 건 하면서 당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잖아. 나도 돈 벌고 있고 나도 쉬고 싶은데 집안 살려면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겠어. 그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맞벌이해도 여자들이 살림 다 알아서 하던데? 그래? 내 친구 남편들도 살림 다 같이 해주던데 이런 논리로 대화하면 끝도 없지 않겠어? 시끄럽고 같이 사는 집이고 결혼도 같이 한 거야. 적어도 밥 해주면 감사할 줄 알고 치익이라도 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해? 저렇게까지 싸우려던 게 아닌데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에 선전포고를 했고 저는 어차피 저렇게 질러버린 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남편의 게임 사랑은 끝을 몰랐고 괘씸한 마음에 저녁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맛있는 거 해서 먹고 딱 1인분씩만 해서 유치하게 먹었죠. 밥도 일부러 여유분을 두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뭐든 알아서 다 차려 먹으라는 심보로 말이죠. 본인이 퇴근하고 오면 원래 밥을 개걸스럽게 퍼먹고 게임을 해야 하는데 밥은 없지, 배는 고프지, 게임은 뭐 들어가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지 하니까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뭐해, 진짜 당신 내 밥은 없어? 밥통에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뭐 먹으라고 네 것만 해서 지금 처먹는 거야? 뭐? 처먹어? 그래, 내 거만 해서 처먹는데 왜 문제 있니? 너도 배고프면 네 거 해서 처먹어.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 걸지 마. 그렇죠. 남편은 방문도 일부러 쿵 세게 닫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욕도 하는 게 들렸어요. 솔직히 저런 모습을 처음 본 거라서 너무 충격받았고 기껏 밥을 해놓고 목에 넘어가지도 않아서 다 버린 후 방에 들어와서 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절대 이런 게 아닌데 저 사람 곁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던 건데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있는 건지 싶었죠. 그 이후 남편과는 냉전의 시간을 가졌고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니 마지못해 집에 와서 한 1시간은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개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하길래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때부터 저녁을 차려줬고 먹고 씻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할 일을 모두 다 마치고 게임을 하는 거고 새벽까지 해서 피곤하든 뭐든 그건 본인이 선택한 문제이니 제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을 하고 와서는 스테이크에 파스타에 케이크까지 한 상을 차려둔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했고 꽃다발까지 줬습니다. 뭐야 이게 다? 아니, 내가 당신이랑 싸운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고작 게임 때문에 당신한테 너무 막말하고 상처 준 것 같아서 후회되고 창피하고 그러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처럼 완벽하지 못해도 집안일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그럴게. 그래 고마워.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나 요리 못하잖아. 그래서 사실 다 배달로 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옮겨 담으니까 감쪽같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남편이랑 저녁을 먹었고 본인도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으면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해줄 생각을 했을까 싶었어요. 그날은 분위기 좋게 하루를 보냈고 바로 다음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살던 시모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가였던 그 집이 홀랑 넘어가게 생긴 상황인데 이걸 남편에게 끝까지 숨기다가 빚도축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고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된 시모가 갈 곳이 없어져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저랑 싸운 상태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 눈치가 보였겠죠. 여보, 지금 우리 집에 발칵 뒤집혀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우선은 집 경매로 넘어갔고 엄마 모시고 나와야 해. 그렇게라도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대출받아서 2천 정도만 막으면 괜찮은 상황이거든. 솔직히 당신도 알겠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걱정돼. 지금 당신도 이제 막 집안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계시면 분명 또 나태해질 거고 어머님도 안 하실 거고 오로지 내 몫인데 나 그거 감당할 자신도 없어.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구해드리고 당신이 월세 부담하던가 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하고 싶지도 않고 더 실망할 것도 없어. 여기서 더 실망하면 그땐 우리 관계까지 위태로울 것 같거든. 내가 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월세 부담하는 걸 차라리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반반씩 내. 엄마 혼자 어떻게 작은 집에 살라고 해.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봐. 지금 저런 상황에 땡전 한 푼도 없이 다 무너졌을 텐데 원룸 하나 구해주고 여기서 사세요. 이게 되겠냐고. 누가 원룸이래. 투룸 정도 구하면 되잖아. 혼자 사시는데 투룸이면 괜찮지. 그리고 월세 부담도 같이 해준다는데 왜 무조건 집으로 모시려고 해. 그건 멀리 봐서도 너무 힘들어. 당신이야 상관없겠지만 내 입장을 생각해봐. 지금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 그래, 좋아. 결국 내가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당신을 너무 실망시켜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각서를 쓰자. 변호사 사무실 가서 확실하게 공증도 받고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도 물어봐서 법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쓰자. 내가 가사 일에 똑바로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 다 쓰자. 진짜 미안한데 여보, 딱 1년만 눈 감아줘. 1년 뒤면 승아도 다시 엄마랑 합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도 돈 좀 더 모으고 그렇게 엄마랑 따로 살 수 있게 준비 좀 하게.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더 완강하게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 남편 말대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그대로 넣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말이죠. 이 각서의 내용은 가사일을 돕지 아니할 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발생할 시 등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예시까지 적었고 그렇게 될 경우 집부터 가구까지 모두 다 제 재산이며 애초에 이혼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이혼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했으니 작성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 원치 않았지만 시몬은 집에 들어왔고 정말 다 팔고 버리고 옷만 가지고 왔어요. 시몬은 한 일주일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죠. 뭔가 제가 있을 때는 소파에도 편안히 안 계셨고 그래서 제가 다 불편했는데 딱 일주일 저렇게 눈치를 보며 행동을 조심조심 하더니만 남편과 시모가 짝이라도 한 듯 어느 날부터인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본인이 집에 있으면 밥이라도 한번 해줄 법도 한데 제가 와서 차릴 때까지 배고프다고 노래만 부르고 TV 앞에서 떠나질 않은 채 저를 기다렸죠. 밥을 급하게 차려서 먹이면 남편은 컴퓨터, 시모는 TV 앞으로 가버렸고 저 혼자 또 치우고 청소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은 걸 치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에 묻은 음식들도 닦지도 않고 정말 더럽고 짜증이 났어요. 뭘 또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지 국물이며 반찬이며 둘이 밥 먹고 일어선 자리는 보면 인상이 확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위생개념도 없고 그냥 양심도 없는 저들 때문에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모인데 참자 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게 뻔뻔하게 참 이것저것 잘 시켰습니다. 예, 너는 할 줄 아는 요리가 정해져 있는 게냐? 매번 어쩜 똑같은 밥만 주는 것 같다. 지겹다, 지겨워. 내일은 밥하지 말고 찜닭이나 시켜 먹자.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 방 공기가 너무 건조한 것 같으니까 가습기도 하나 좀 사줘라. 안고 자는 긴 베개에 그것도 하나 좀 사주고 쿠팡으로 시켜 내일 바로 오게. 아, 어머님 근데 음식도 잘하시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혼자서 어머님 아침 점심까지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요. 저보다 더 맛있게 하시고 메뉴도 다양하시니까 어머님은 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하니? 나라고 뭐 좋아서 했겠어? 내가 니들 밥 해먹을 거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 시모는 저런 식이었어요. 제가 대놓고 하라고 해도 싫어로 일관했고 본인이 필요한 건 바로바로 말을 했고 저더러 사라고 명령을 내렸죠.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남편이 게임하는 방에 가려고만 해도 귀신같이 시모가 얘 냅두라고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하라며 완전 얘기할 시간을 주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저만 답답해 죽던 중 친동생이랑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울어버린 거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동생은 이런 제 상황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나가 왜 그러고 살아? 뭐가 모자르다고. 당장 이혼해.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본인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들 사이에서 누나가 가정부로 살고 있는 거잖아. 당장 이혼해? 이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솔직히 고민 중이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여태껏 너무 힘들기만 했었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시댁도 너무 완전히 무너지고 저걸 나도 같이 감당하게 될까봐 나 그것도 싫은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복잡해. 그게 왜 이기적이야. 누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격 있고 그래야만 해. 당장 이혼해. 어차피 누나 그 아파트 전세 계약도 곧 끝나잖아. 차라리 이혼하고 그 집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 누나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동생과 대화하려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날 집을 가보니 노래를 부르던 찜닭을 둘이 먹고 있더군요. 저는 씻고 나와서 먹겠다 하고 씻고 나왔는데 다 먹고 또 그대로 뒀죠. 본인들이 먹으면서 쓴 휴지들까지 다 말입니다. 찜닭을 열어보니 먹고 남은 반찬들을 다 부어뒀길래 물어봤어요. 어?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 먹고 치우시지 왜 버리셨어요? 저도 저녁 안 먹었는데. 너 먹으라고 둔 거잖냐? 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네? 저걸 지금 저 먹으라고 뒀다고요? 반찬 다 부어두시고? 아니 어차피 먹을 거니까 편하게 먹으라고 둔 건데 뭐가 또 불만이니? 너는 가만 보면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난리를 치더라.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었어. 저는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저렇게 둔 줄 알았더니 진짜 진지하게 어차피 먹을 거라면서 저렇게 두신 게 맞았습니다. 진짜 이걸 사는 방식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이미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더럽고 싫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혼 준비를 마음속으로 한 건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줬어요. 연장은 어려우니 이사 준비하시라고 말이죠.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기간은 사정을 봐주며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겨운 마음에 남편에게 시무가 있든 없든 말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 방에 가서 문을 닫고 말을 했죠. 당신 각자 쓴 거 잊었어? 나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으로 이러고 사는 거야 지금? 당신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가장부야? 말 좀 해봐. 아 여보 지금 게임하잖아 안 보여? 당신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는 거 여기 사람들 다 들려. 그니까 조용히 좀 하고 나가. 네가 인간이냐 어? 그 나이 먹고 게임에 빠져서 지 마누라 가정부를 두고 지 엄마랑 둘이 컴퓨터에 TV에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니? 당신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잖아.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회사만 다니면 그게 끝이야? 이 한심한 인간아? 딱 거기까지만 해라. 한마디만 더 하면 안 참는다. 네가 뭔데 참고 말고야. 한심한 게 존심만 있어가지고 딱 말하는데 나 또한 여기까지야? 더는 못하니까 행동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끝이야. 남편에게 말을 했고 문을 열고 나가자 시몬은 저에게 막 뭐라고 했죠. 너는 내가 지금 이 꼴로 있으니까 네 남편도 우습고 나도 우습지? 어디서 못될 것만 배워서는 네가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냐? 어머님도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집도 뭣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신 어머님 거두고 있는 게 저인데 고맙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고맙고 눈치 보여서 낮 시간에 청소라도 할 것 같은데 양심에 털이 난 건지 참. 어머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요. 그렇게 시무랑도 대판 싸우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왔는데 거실에 짐들이 가득 놓여있고 신우가 있는 거예요. 불길한 느낌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가씨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오라고 했다. 얘가 좀 일이 있어서 월세를 몇 달이나 밀렸나 봐. 그랬더니 글쎄 집주인이 인정머리도 없이 쫓아냈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쩌겠냐. 지 오빠랑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집이 여기니까 일로 오라고 했지. 나랑 방은 같이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는 폭발했고 도저히 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에 받쳐서 질렀어요. 대체 지금 뭐 어떠라는 거야? 여기가 왜 당신네들 집이야? 지금 내 집에서 니들끼리 기생충 촬영하냐? 염치가 없어도 세상에 정도가 있지. 식구들이 어쩜 하나같이 기생하려고만 들어?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한량처럼 지내는 주제에 진짜 니들은 사람도 아니다. 내가 딱 말하는데 바로 내일 니들 짐 사람 불러서 싹 집 앞에 던져둘 거야. 그거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들 내 집에서 꺼져.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너 죽고 싶어? 하면서 제 뺨을 치려고 하길래 맞고 제가 뺨을 쳤어요. 감히 누구한테 손을 올려? 기생하는 주제에 찍소리도 하지 말고 네 딸이랑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우리 집에서 기생충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싸우는데도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 또 열이 받아서 컴퓨터 방에 가서 모니터와 본체를 집어들고 던져서 부셨습니다. 그 후 이 기생충들을 모두 내쫓았고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난리를 쳤지만 인터폰도 꺼두고 무시했죠. 급하게 회사의 사정을 대충 말하고 휴가를 냈고 저는 사람을 불러서 저들의 짐이라고 해봤자 옷밖에 없으니 그걸 다 쓰레기장 앞에 가져다 놨고 문자했어요. 니들 짐 쓰레기장 앞에 있으니까 가져갈 거면 빨리 가져가. 경비 아저씨한테 양해 구했고 자정 넘으면 버리신다고 했어. 절차대로 이혼을 진행했고 그 각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재산 분할을 할 거리가 없어서 손해 하나 보지 않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사는 거지 싶게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요즘이고 진작에 이혼할 걸 왜 참았나 싶어요. 어쩌면 제가 연애 때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기다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